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시장이 흥분해서 떠드는 것들, 지금은 이제는 5G예요. 이거는 스페이스 X 다음에 연결된 것들이에요. 작년 11월 때 오이솔루션이 얼마였고 RFHIS가 얼마였고 이런 걸 들여다보면 지금은 이거에 흥분하시면 절대 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떠들지 않는 섹터가 저라면 Overnight trading is finally on the table. Ask your broker about Bruce Markets.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최근 중동 사태 이후로 연일 급격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오늘은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다소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 주 동안 냉온탕을 오가던 국내 증시 투자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시장의 방향성, 앞으로 투자 전략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요새 시장 변동성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현금 40% 만들어 놔라. 그리고 그 만들어 놨던 것을 급락했던 그 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풀베팅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하셨을까요? 하루만 만에 1년 잊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월 9일 날 또 기회 줘서 네. 3월 9일이라 하시면 금주 월요일. 예. 네. 그러니까 요새 그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 전 인위성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생 시장에서 100포인트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네. 정상적 시장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패스의 이 롱숏이 설계되더라도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일이 또 그 디데이 같아 또. 내일이요? 예. 오늘 밤에 이제 CPI가 발표되는데 네. 오늘 2시 이후부터 또 한번 설계가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급격하게 빼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 9시 30분에 저는 그 코어보다는 헤드 CPI가 네. 2.5 이상 나오냐, 2.5 아래 나오냐.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핵심이 유가잖아요. 서브텍사스 증시를 갖고 지금 110불까지 갔을 때 가장 공포여갖고 그냥 급락파동 만들어갖고 750을 쌍바닥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또 100포인트 올렸거든요. 그때 이용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 그림을 보세요. 20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까지는 계속 변동한다. 그러면 전번에는 17만 원에서 19만 원대까지 급등했고 요번엔 16만 9천 원을 살짝 깼다가 9일 월요일 날 또 오늘은 19만 5천 원을 돌파 못 하더라고요. SK하이닉스는 땡기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20만, SK하이닉스 100만 원 저항으로 계속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지로 되려면 저는 5월 달에 MSCI 관찰지 그 시각은 변함이 없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번에 월요일 날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17만 원에서 11%에서 15% 사이에서는 일단 챙겨라. 다시 살 기회 준다. 그게 9일 날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SK하이닉스도 100만 원 바로 돌파 못한 11%에서 15% 사이에서 챙겨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더 급락한 종목들의 종목장으로 들어가는 전략도 좋다. 그러면 요번에 이제 월요일 날 삼성전자는 16만 7천 원에서 19만 5천 원이 여기 보면 15%에서 17% 사이입니다. 네. 이 에너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더 컸습니다. 이번에는 80만 원대까지 81만 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97만 원대를 구경했으니까 한 21% 에너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만큼 증가했죠. 네. 그러면 변동 또 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5,500을 중심으로 갖다 해서 850, 750. 그러면 지금 850에서 오늘 두들겨 맞았거든요. 이번에는 100포인트 정도는 안 보지만 50은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50포인트. 그러면 50포인트 정도 변동이면 곱하기 한 60포인트, 10포인트당 어떤 때는 50포인트가 어떤 때는 60포인트 정도 변동이거든요. 그럼 60포인트 쳐요. 그러면 300포인트 정도. 그럼 5,700에서 300포인트 빼면 얼마예요? 5,300. 이거를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공격하는지 CPI 끌게나 유가 갖고 또 작동할 것 같고 오늘 2시 오후부터 그 작업이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9시 반에 네. 단추를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2.5보다 하면 이것도 이제 야간 시장에서 급락, 야간 시장을 자꾸 이용하더라고요. 요번에 750씩 급락할 때 야간 시장에 인위성이 개입됐다고 봅니다. 상한가를 만들어 버려요. 우리 다들 잠자는 사이에 그냥 7, 8%를 땡겨버려 갖고 아침에 딱 일어나보면 와 따라붙게 만들고 이런 장이 만든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으면 하방목을 야간에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9시 반에 CPI를 보고 네. 야간 선물 시장을 어떻게 하나 또 그 사이클에 워딩이 또 유가 같고 이제 유가 변동성도 이게 그러니까 뭐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119불짜리가 76불까지 갔다가 지금 85불대. 이 변동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다시 100불 가면 또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70불대 안으로 안착되는데 그거를 예측할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뭐 탱커 주식과 세브론 아니면 또 뭐 삭스 뭐 이런 대표되는 현장에 우리보다 그쪽을 정보를 더 아는 그 현장 전문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관련된 종목이 급등하냐 급락 갖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롤러코스터 변동성은 계속된다. 네. 그리고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서 3월물이 6월물로 가는 딱 맥점에 오늘 밤 CPI가 또 트리거가 되나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변동성의 기준이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지난 2월 CPI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5를 딱 기억하세요. 2.5. 네. 그러면 2.5가 높냐 낮냐가 일단 첫 번째고 높아도 갖다 해서 선물 지수로 850과 750 중간값이 딱 얼마입니까? 800이죠. 800. 그럼 800과 850의 중간값은 또 825죠. 그래서 825만 딱 보세요. 825. 그걸 깨고 내려간다. 그럼 야간에 하방 공격 폭탄 제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삼성전자 또 7에서 마이너스 10을 구경하실 겁니다. 그런데 820을 지지하고 850을 치고 나가요. 그럼 이건 또 6천을 구경하실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20만 살짝 넘는 SK하이닉스는 100만을 살짝 넘는 에너지를 줄 거예요. 근데 거기 꼬심에 당하지 마십시오. 그게 끝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때 올려놓고 6월물을 갖고 또다시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5월 달까지는 변동성 전략을 유도하는 장이지 추세 전략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을 박스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박스 속에 변동을 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반대로 가는 종목들을 주로 봅니다. 급락할 때 급등하는 게 뭐고 또 삼성전자 땡길 때 죽이는 쪽이 뭐고 지금은 일단 정유주나 방산주가 롱숏인데 이제는 또 달라질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을 롱숏을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짧게 봤을 때 미국의 2월 CPI가 근원 기준으로 근원 CPI가 전년비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년 대비 2.5% 상승할 것으로 이미 이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상보다 뭐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경우에 시장이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 그때가 오히려 매수의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급락하면요. 네. 그러니까 코어는 에너지를 뺀 거니까 헤드 CPI. 헤드라인을 볼까요? 예, 헤드를 봐요. 헤드라인은 전년 대비 2.4%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근데 있더라고요. 2.5 이상 나오면 그러면 시장이 또 이상하게 그러면 지금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유가 급등한 게 또 반영되고 앞으로 더 반영될 텐데 이 공포를 또 만들까 봐.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걸 핵심 그 코어는 안 보고요. 네. 헤드 쪽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과 주거비 부분이 들어가는 네. 그런 부분에 영향력이 큰 거를 오늘 밤에 보고 825를 딱 놓고 네. 추를 놓고 아래 공격이냐 위 공격이냐 거기에 따라 오늘 벌써 2시 이후부터 흔든 그 포지션이 내일 공격에 들어가냐 방어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청산 들어가냐 그러니까 롤오버 들어가냐 그냥 청산해서 죽여버리냐 요거를 볼 생각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중동 사태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뭐 단기간에 끝날 거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가는 여전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번 제가 그래서 유가를 네. 가장 중요한 이번에는 바로미터를 잡는데 이거는 옵션이나 파생 매매하시는 분들은 항상 2시 이후를 중요하게 보십시오. 오후 2시. 2시. 네. 롤오버 시켰을 거냐 또 설계도 꼭 2시 정도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선수들이. 네. 그러니까 대충 이게 이제 전문거로 CFD 구자, 그 선수들 구자, 법인 구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반대 매매가 대충 10시 반, 11시에 1번 나오고 또 오후 1시 반, 2시에 또 나오는데 이때쯤에 설계를 해요. 롤오버 시키면서 땡길 건가 아니면 청산시킬 건가에 따라 여기서 갈래길이 나오거든요. 꼭 2시에 그러니까 설계가 들어가요. 네. 이번에도 3월 9일 날 제가 레스고를 불러드렸어요. 이유는 그때쯤에 유가가 딱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옵션 갖고 볼 때 이게 9일 날의 움직임입니다. 선물이 780과 750에서 왔다 갔다만 해요. 그래서 이게 튈 건지 다시 급락시킬 건지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17만 원이고 그래서 매력이 있어갖고 일단 2시까지 내가 전체 사이즈가 100이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반만 사봤어요. 그런데 확신을 든 거는 어떤 개념이면 요때 2시부터 119부, 100부를 110, 요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유가가. 요것 봐라. 그럼 이게 100불을 깨서 한 90불만 10불만 내더라도 이거는 뭐 저는 50포인트 정도는 그냥 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갖다 얘기해서 76불까지 빠지면서 750짜리가 880까지 가는 이게 이제 종합주가 5,100짜리를 그냥 5,700까지 만들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17만 원짜리를 19만 원까지 4천 원까지 만들고 SK하이닉스를 요번에 굉장히 많이 뺐지 않습니까? 네. 81만 원짜리를 97만 원까지 만드는 그 에너지가 유가 변동성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워딩은 우리가 못 맞춰요. 워딩은. 그러면 전쟁은 누가 끝나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두 당사자는 못 끝낼 것 같아요. 트럼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럼 누가 끝낼까요? 중재자? 러시아 쪽에? 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명분들을 줘야 돼. 이란한테도 명분을 줘야 되고. 그래서 빨리 시진핑 만나든지 푸틴이 빨리 좀 중재자 역할을 하든지 뭔가 중재자가 있어갖고 너도 여기서 좀 끝내. 트럼프도 빌미를 주는 거야. 명분을. 그래서 그러면 트럼프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떠들면서 이제 나갈 테니까 그런 명분을 줘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명분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불확실성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은 네. 계속 저는 변동성, 명분을 찾지 않는 한 변동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이제 CPI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유가를 건드릴 테니까 유가. 그래서 유가 100불 가면 여러분들 이번 저점보다는 100포인트 높은 저점을 볼 거라고 봅니다. 이번보다. 그럼 750 그래서 800이나 780 정도 공격하면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살 기회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의 변동보다는 작은 변동.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 변동이거든요. 주가가 한 300, 500은 아니고 한 300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으로 봅니다. 네, 유가 변동성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제 오늘 신규 상장된 그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ETF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셨습니까? 개별 종목들이 뭐 코스닥 경우에 150 안에 들어있지 않은 종목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하지 마세요. 이게 참 순진한 투자자들이 참 많으세요. 이게 간단해서 어떤 기업이 상장됐을 때 상장 전에 선수들은 작업한 그 에너지가 있다. 오징어 세력들이. 그리고 그 오징어 세력들이 간단히 해서 한두 개 종목을 흥분시키게끔 만들어 놓고 그동안 엮였던 것들 파킹하는데 그 펀드가 이용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냥 좋다고들 난리치잖아요.
신규 상장돼 갖고 어떤 거는 반토막까지 뺐다가 그 다음 작업하잖아요. 저는 이게 이틀간의 움직임입니다. 윗골이 달리고 지금 몸통이 음봉이죠. 네. 근데 여기서 뭐 또 새로 편입돼 이게 이제 액티브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액티브라는 거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설계자가. 그러면 이 전에 여기에 포트에 연결된 게 성호전자, 큐리언트, 이 파두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권력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이 파두 기업 분석하면 거래 정지도 당하고 적자 기업이고 이게 옛날에 그 유명한 기업들 아닙니까? 그 기술특례로 이런 걸 상장시켰어 했던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권력이거든요. 그래 놓고 이런 종목들이 수량 적으니까 또 쫙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게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간 돈은 그거 받쳐주는 데 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혹 좀 되지 마세요. 그러면 요거는 선수 종목들 한두 개를 스타를 몇 개 만들 거예요. 네. 이번에 최근에 성호전자나 큐리언트나 이런 것도 만드는 것 같은데 만들 때 때리십시오. 그리고 저는 딱 한 달간 쉬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위치 보고 그때 많이 빠진 거 중심으로 살래요. 여기 포트에. 그러면 잘못하면 어떤 종목은 30에서 반토막 돼 있을 겁니다. 장단컨대. 그럼 그게- 또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올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나오죠.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에 신규 상장돼 갖고 그 스페이스 X 덕본 거 있지 않습니까? 비출 넥스텍인가? 그 반토막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다음에 급등시켜 갖고 더블 이상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이것도 약간 이 종목이 왜 생겼나라는 걸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런 ETF에 없으면 편입될 수 없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편입시켰어요. 그럼 그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전 패밀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갖다 해서 옛날에 문제됐던 거 썩었던 것들을 우리 고객들이 들어오는 거 갖고 다 받아주는 걸 된다고 좀 냉철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제 저는 그래도 좋은 신호 있어요. 액티브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상당히 이 구성 종목 중에서 한 30에서 50 정도 빠져주면 네. 이거는 그 다음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이제 수익을 내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액티브가 들어온 것 중에 한 달 후에 30에서 50 빠지는 거 제가 샘플링을 딱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종목별 수익률 게임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종목장의 최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템포를 약간 초반에 흥분하지 마시고 대충 20일이나 30일 후에 한번 발을 한번 템포를 늦춰 보십시오. 지금 계속 이거 떠들 거 아니에요. 뭐 신규로 얼마 들어왔다 뭐 했다 해갖고 여기서 돌아가면서 한두 개를 계속 20, 30%씩 급등하는 거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 종목들이 1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비중이요? 예. 그러면 어떤 건 7, 8%인데 10% 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중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그게 급락하고 하는데 그러면 종목이 계속 바꿔. 이거를 선별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발을 쫙 빼보고 흥분이 가라앉고 이제 관심들 없어요. 그럴 때 다시 들여다보면 이제 작업할 것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지금 8월 10일이니까 우리 약속한 4월 11일 날 이거를 정밀 분석해서 종목 한번 보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와우 이런 것들이 매력적인 가격이 또 왔네요. 해보죠. 이렇게 샘플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 자체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큰 그림은 되죠. 이게 큰 그림은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펀드 매니저들의 권력과 입김이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왔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보이지 않게 약간 머니게임의 작전적 성격이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작전적 성격이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매도자 의식할 때는 반을 죽여놔요. 박살을 내놓습니다.
반 토막을 만들어 놓고 거덜내가고 다 털어놓고 싹 걷어간 다음에 거기서 2배, 3배 어떤 건 햄버거짜리 만드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네. 이 오징어나 머니게임 세력들의 기본 DNA는.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거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의 파워가 이제 더 세질 것 같습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는 진짜 코스닥 시장의 종목장이 시작이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계가 보다 사람이 움직이는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은 잘 설립했는데 이게 초기에 이제 너무 흥분하시면 이 바닥 선수들한테 당하십니다. 네. 그것만 잘 조절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초기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대표님께서 지금 짚어주신 겁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화 시스템이 대표님 요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시장이 보라고 마구 떠드는 이야기 말고 보지 않는 곳을 항상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이 제가 네. 이렇게 설명할게요. 시장이 흥분해서 떠드는 것들 지금은 이제는 5G예요. 이거는 스페이스 X 다음에 연결된 것들이에요. 작년 11월 때 오이솔루션이 얼마였고 RFHIC가 얼마였고 이런 걸 들여다보면 지금은 이거에 흥분하시면 절대 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떠들지 않는 섹터가 저라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란을 공격했는가 설계는 저는 다음 화두가 그린란드입니다. 유가 이제는 우리가 유가 변동성이 어떤 형태가 나면 심장 박동수가 엄청나게 커졌죠. 유가 그러면 여기에는 안보라는 개념이다. 자원 패권 안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탱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쪽이 우리나라 200억 불하고 일본 들어가서 분명히 다음 이 이란이 빠져나오면 다음 수수는 분명히 힛돌이니 알루미늄이니 자원이니 이쪽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그쪽을 들여다 보시는 것이 지금 더 해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막 그냥 이슈 딱 봤는데 딱 보면 3개월, 5개월 전 대비해서 뭐 100%, 200%씩 다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놓쳤구나,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그림을 보시는 게 더 실전 투자에서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제가 이걸 가치 투자 머니게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Y솔루션 지금 난리 치는데 월봉입니다. 작년도 얼마예요 이게? 이미 이런 큰 게임들이 오킨선자도 우리가 4, 5천 원대 노래 불렀던 종목인데 이게 이런 이 월봉으로 이런 게임들 나온 건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흥구석유도 제가 이거 말도 안 되지만 이거 설계 들어갈 거니까 이거 보이지 않게 벌써 이거 매집하는 뭐가 있습니다. 11,000원. 이게 이제 한 게임도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시간으로 아니 워렌 버핏 계열사가 샀는데 왜 안 가지? 제가 세일즈 하겠습니다 했던 YG원도 지금 이런 에너지 보세요. 4,000원, 5,000원짜리가 1, 2, 3에서 지금 11,000원, 12,000원. 근데 아직까지 템버거는 안 갔습니다. 얘는 아직도 계속 흔들어갖고 저는 이거는 5만 원 이상 가야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종목은 이제 급락대 눌림목대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10,000원이나 9,000원대 오면 사시면 다음은 또 한 2만 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출렁출렁 가는데 그러면 아직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찾는 거예요. 저라면 이런 것들 권해드리겠습니다. 유수홀딩스. 전에 설명했던 대림바스. 그 다음에 다산네트워크스. 지금 다들 떠지지 않거나 요새 이제 바닥권에서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종목인데 다들 실적단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관심들이 없어요. 수급이 안 들어온다. 수급이 안 들어와요. 네. 물도 안 들어오고. 요새 이런 종목들 중에 수소 쪽에 풍국주정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남들이 안 보는 쪽에서 뭔가 그러면 수소도 왜 중요하냐? 새만금, 수소 클러스터, 전라도 기업. 그러면 저는 풍국주도 그렇지만 일진그룹들을 막 뒤지는 거예요. 이게 전라도 그룹 그리고 수소의 일진 하이솔루스 그다음에 현대차 밸류체인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관심들이 없어요. 월봉 보면 52주 최저가 바닥에서
그냥 수급도 안 들어오고 뭐 실적들은 굉장히 좋은데 왜 안 오지요?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게 네. 제2의 오이솔루션이니 오킨전자니 그다음에 또 급등 종목들 Y지원 같은 거를 거기서 얻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동이 크죠. 이거는 저는 이제 종목 가치주장이 되는구나의 신호 같아요. 이렇게 흔들면서 중심 종목들은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시드머니. 그 돈 갖고 이제 핵심 종목들의 가치주 머니 게임이 이제 그게 저는 이번에 코스닥 액티브라는 패시브가 아닌 기계가 아닌 사람이 움직이는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코스피 쪽보다 이제는 코스닥에서 종목 찾는 그런 전략을 집중할 거고 그래서 우리 이 코너의 제목이 뭡니까?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이제 맨을 추적할 겁니다. 네. 팔로우 더 맨. 뭔가 누가 뭘 매집한가. 이 매집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들 중에는 갈다에서 대주 지분을 파킹 시켜놓고 해외에다 놓고 이거 파는 게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대주주에서 파킹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서 이런 것도 허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에너지들의 그거를 중심하는 핵심 이거를 일본어로 해서 제가 빼겠고 네. 그 단어 그런 의사결정에 핸들링하는 중심들이 있습니다. 그 팔로우 더 맨들을 추적해 갖고 어떻게 뭘 지금 세팅을 하는가 이게 정책이나 어떤 그룹의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이 주총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거버넌스로 하나그룹에서는 지금 이번에 하나오션 하나시스템이 하나오션을 수확 거래해요. 왜 이 시점에 수확 거래하는지 그러면 저는 계속 이남 삼남 에너지가 더 커지겠다. 그 자금 조달을 해갖고 왜 이거를 파킹을 하는가. 그리고 그러면 DB그룹, 그 다음에 녹십자그룹, 그 다음에 또 공기업 중에 아직까지 못 간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해갖고 이러한 거버넌스 게임을 계속 하시는 게 남들 쳐다보지 않는 쪽에서 큰 수익이 나는 그리고 변동성은 노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어느 날 갑자기 상상을 초월할 급락 나올 때 네. 한 번에 힘드시면 두 번만 딱 나눠서 하시면 항상 성공 확률 높으실 겁니다. 이거는 파생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 트리거는 유가보다는 CPI 갖고 할 건지 그거를 오늘 밤에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장에도 잘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을 좀 현금화해 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대표님. 그래서 네. 지금이 이게 이제 돈의 성격을 구분해 갖고 30-40%는 삼성전자 단타만. 그건 딴 데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한 10번 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예,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돈.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금 나온 거를 집중할 종목과 그거의 핵심으로 내 포트의 20-30%한 종목만 패기라든지 그 잭스타를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섹터에서 하나 찾아내기. 네. 그러면 대충 30-40% 삼성전자 헬스케어의 단타, 또 30-40% 집중 투자, 종목, 가치 투자, 머니 게임. 그럼 나머지는 박스. 이렇게 하시면 요게 3개 배분 전략 아닙니까? 이 지금 장에서는 가장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쪽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봤고 말씀하셨던 그 팔로우 더 맨 하나그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수확 거래를 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시스템이 주가 수익 수합 방식으로 하나오션의 지분 4.54%를 처분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 토탈 수확 거래라든지 네. 프라이스 수확 거래, 수익 수확 거래라는 거는 이게 대주주의 의사결정이 들어가고 증권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 상다자, 증권사 둘이 그걸 받아줘야 돼요. 네. 이게 하나오션을 하나 시스템이 4점이니까 1,300만 주가 넘어요. 이거를 12만 원 기준 단가로
수학 거래 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게 15만 원 가요. 그러면 3만 원만큼 이 차익을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그럼 이 거래를 증권사가 왜 했어요? 이제 카나다 수주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 해지 전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한 거래 당사자들 증권사는 받는 즉시 때려요. 해지를 해야죠. 주가 올라가는 거를 갖다 해서 수수료만 먹고 해야지. 이 주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 20만 원 가면 그 차익만큼을 다 갚아야 되는데 해지 이게 그대로 냅두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 거래를 했다는 자체가 둘 다 박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오션의 주가는 오히려 좀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요인이 생긴 거네요. 위가 갇혔구나. 이게 너무 올라가면 오히려 해지 전략으로 그걸 눌러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오히려 까꾸로 빠져요. 빠지면 하나 시스템이 증권사에다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거래 당사자로 하나 시스템은 그럴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12만 원은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어떤 논리냐? 하나 시스템 15만 원만 때리고 11만 원 오면 사십시오. 박스 전략이 이게 1년 거래예요. 1년 동안 우리한테 해답을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아니 지금 중요한 지금 마스가라든지 카나다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 거래해 갖고 뭔가 삐그덕거리는 이거 60조 따봐요. 그러면 이거는 15만 원 떨어갖고 20만 원까지 가. 이거 했지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계약을 해? 제가 그래서 까우뚱했습니다. 이게 과거에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례를 갖고 언제가 있었냐면 2018년에서 2023년에 그때는 두산 밥켓이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탈원전에 두산 에너빌티가 죽사발났던 때예요. 그래서 두산그룹이 두산 밥켓을 해서 두산 에너빌티 해갖고 수학 거래를 했어요. 2018년에 해갖고 2023년에 딱 끝났어요. 네. 그때 결과입니다. 요 박스 전략이에요. 올라가면 두둑에 패죠. 이렇게 수학 거래라면요 갇히게끔 조절을 해요. 그래서 요 빨간 박스 때 딱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에서 이제 체코 원전 해갖고 그 이제 더 이상 수학 거래 안 하잖아요. 그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요런 주식 그러니까 이게 채권 투자 그 자금 조달보다 하나 시스템이 돈이 1조 7천억을 담보로 해갖고 해서 증권회사가 받아주고 거래 상대장끼리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 시스템도 박스, 하나 오션도 박스. 보이지 않는 손에 조절되겠구나. 이런 이 거래를 왜 이 시점에 했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카나다가 이상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화 시스템이나 하나오션을 지금 들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대표님? 제가 오늘 14만 때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눌러야 되거든요. 거래 12만 원보다 멀어지면 이게 해지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거 갖고 계속 때려겠죠. 그러니까 이 상단이 갇혔다라는 게 그 PSR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나오션의 주가는 상단이 막히게 되는 걸까요? HD 현대중공업보다 못한다는 얘기고 탄력성이 둔화된다. 그리고 그때 빌려다가 오히려 더 때리겠죠. 재료 노출로 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하나오션 수학 거래가 조선주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대표님? 그거는 뭐 오히려 요새는 조선주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사 결정이 더 중요하고요. 저는 오히려 요새 보이지 않게 팔로더 매너하니까 조선 기자재나 피팅 쪽에서 그 설계 들어가는 매집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전에 태용이 지금 급등하거든요. 네. 근데 성광밴드라든지 다른 거는 죽여요. 여기도 한 종목만 집중하고 롱숏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죠. 네. 옆에가 태용입니다. 지금 로켓폴 쏘죠. 연초에서 고점을 돌파하고 옆에는 성광밴드예요. 그 오른쪽이 성광밴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태용 팔아갖고 성광밴드 가라고 했어요. 이게
이게 갖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의사결정이 들어간 그래프가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기계가 하면 같이 군집 현상으로 바스켓으로 가요. 근데 어떤 건 같은 색도 올라가는데 어떤 건 죽여요. 그러면 사람의 의지가 요건 롱숏이에요. 요거를 요런 징후에서 간접적으로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피팅 업체에서 한선 엔지니어링이 급등해요. 근데 디케이락이나 화성 밸브는 눌러요. 그러면 한선 엔지니어링이 그쪽도 팔아갖고 또 다른 거. 요런 C 소식을 팔로더 갖다 얘기해서 조선 기자재는 알라스카 피팅 이런 것들에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실전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 지분 들고 계신 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대표님? 그렇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테라파워와 계약을 해서 또 같이 엮여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지분을 매각하게 되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또 생기고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국 찌라시에는 좀 도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뉴스케일 지분 파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도 그걸 추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SMR에도 세 가지 물주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전고체에도 뭐 원통형이 있고 뭐 평면이 있고 뭐 이러듯이 여기 보면 뉴스케일이 경수로 SMR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테라파워는 나트륨 냉강 SFI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요 길이 조금 달라요, 기술 체계가. 그런데 최근에 삼성물산이 그 뉴스케일 지분을 엄청 판 거 아세요? 지금 770만 주가 있었는데 네. 지금 150만 주만 남고 다 팔았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일단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주로서는 이게 남은 150만 원을 그냥 기초적으로 갖고 있을 때 다 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삼성물산은 빠져나오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두산그룹이 이제 입김이 되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자꾸 늦어져요. 그리고 내분이 너무 심해요. SMR이. 자꾸 그냥 AMT 그냥 시가 발행 물량 때리고 기존 대주주 매각하고 막 이러니까 저 57불짜리가 11불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네. 저는 이제 뉴스케일도 사볼래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을 받은 걸까요? 예,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경수로 그 뉴스케일 매출이 생각보다 빨리 안 나오니까 네. 나오는 쪽으로 먼저 또 다각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하고 계약했던 테라파워도 두산 에너빌리티 참여하고 그래서 확산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자원 패권의 유가를 건드린 거는 이제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재생이니 근데 거기서 가장 전력 설비하고 원전이 가장 키고 이 원전은 데이터 센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투자를 줄이느냐 계속 확산시키느냐 이 부분이 아직도 노이즈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오라클한테 물어볼래요. 네. 이번에 오라클이 나쁘다 지금 실적 좋게 냈잖아요. 그래서 이 오라클이 한 200% 치고 나가면 이제는 원전도 따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신 이것도 박스 같아요. 그러니까 11만 원만 오면 때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8만 원만 오면 사고요. 요새 원전주를 이것도 박스 매매를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전번에 한전 기술을 짱돌 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17, 18만 원에 두들겨 빼고 13만 원대 다시 땡기고 13, 18에서 갇혔어요. 현대건설은 17, 13에서 갇혔어요. 그러면서 밑에 단 종목을 계속 돌려요. 그래서 우진엔텍 뭐 이렇게 해서 종목은 도는데 대장이 못 가요. 이것도 약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AI 문제가 해결되고 트럼프 대통령 다음 수순이 간단히 얘기해서 전력 설비나 이런 걸로 이동해야 된다. 원전의 건설로 이동해.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생각이냐면 트럼프 미디어한테 물어볼래요. 트럼프 미디어. 뉴스케일하고 네. 트럼프 미디어를 갖고 이 우리나라의 원전주의 에너지를 타이밍을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보는 것도 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왜 저렇게 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뉴스케일과 테라파워는 경쟁 관계에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테라파워와 계약을 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냥 사업 다각화 측면이다. 뉴스케일 파워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요새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국내보다 미국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쉽나라고 생각하면 또 중동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 투자하기가 참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분들 위해서 투자 조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트럼프 미디어한테 물어보라. 그냥 트럼프 미디어가 해답을 줄 거다. 트럼프 미디어가 핵심이네요, 대표님. 저는 트럼프 패밀리가 작전하는 줄 알고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쪽 세력들은 우리가 일반적 상식에 의한 사람들 아니에요. 공포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도 또 작업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돼 갖고 이제 비트마인은 제가 서클은 더블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서클을 팔아 갖고 비트마인으로 이동하는 전략도 이것도 트럼프 패밀리 냄새 그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법률을 자기네들 유리한 건데 타이밍을 저는 5월 이후부터 힘을 쓸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인위적으로 그려놨습니다. 네. 트럼프 미디어 5월 전까지는 시세를 죽여갖고 일반들 제가 이걸 설계자라고 그러면 털게 만든다. 그냥 조금만 20-30% 올라오면 두둑이 패고 올라가면 두둑이 패려서 마치 홍구 석유를 11,000원, 14,000원 가면 두둑이 패고 14,000원은 두둑이 패고 두둑이 패갖고 다들 14,000원 다 털게 하다가 거기서 3만 원 만들듯이 요거를 5월 달부터 카운팅을 대했다. 그럼 제가 왜 5월 달로 잡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5월 달로.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11월 3일 D- 딱 5, 6개 선거의 그 기준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파월 의장이 퇴임하시고 케빈 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내가 힘을 써 뭘 하려고 그러는데 네. 연준이 노상초를 치는 거예요. 지금 FOMC 새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거의 뭐 거론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근데 아직도 케빈 허시에 갖다 해서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스케줄이 안 잡히고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란 문제 변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게 빠져나와서 다음에 집중할 게 뭐겠어요. 갖다 해서 11월 달에 유동성장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M7이 못 가는 거 다 여기 설계에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디데이가 케빈 허시가 청문회 들어가서 이제 돼갖고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바로 힘 실어주는 이런 꿍짝꿍짝짝 됐을 때 힘을 쓰지 않을까. 그때 그린란드를 건드리나 볼까요. 그때 그린란드. 이게 그러면 이게 트럼프 미디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 전에 한번 이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여기 핵융합 TAI를 인수한 거. 이거 그냥 우습게 넘기지 마십시오. 원전 어디다 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요. 웨스팅하우스는 기술력 삥 뜯고 이 회사는 여기 지역부터 위치 선정 시공사입니다. 네. 이걸 트럼프 미디어가 다 자기 권한하에 자회사로 뒀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맥을 딱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부터 현대건설 들어와서 여기부터 뭐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부터 그리고 어떤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뭐 하는 이 시나리오 전략이 설계자가 저는 TA이고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또 히토류나 이런 거 하는 게 고려아연. 고려아연의 TMC 그룹입니다. 벌써 고려아연이 들어가서 지금 고려아연은 200만 원 가면 두들겨 맞고 150만 원만 가면 땡기는 박스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TMC를 이게 이제 전략 광물이거든요. 저는 이게
저는 이 그림이 앞으로의 고려 아연의 그림입니다. TMC의 그림. 그리고 여기서 이제 TMC 메탈스의 그래프를 트릴로지 메탈스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리티컬 메탈스 이게 우리나라 히토리하고 강관주를 건드려요. 넥스틸, 휴시틸 이런 것들을 같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시고요. 그러면서 TMC가 지금 5달러에 헤매고 있는데 얘가 언제 10달러가 나? 이게 더블 게임이 나와야 돼요. 그런 개념이 5월부터 10월 사이에 저는 트럼프 미디어의 각도 갖고 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서학 투자자 하시는 분은 대부분들 그 엔비디아든 오라클이든 M7은 그냥 우리나라 같이 박스 매매예요. 추세 매매는 아닌 것 같아요. 추세 매매는. 그러면 이러한 이것도 가치지 투자거든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정부의 방향성과 이제 이번에 이란을 건드렸다는 게 저는 큰 설계가 그린란드 자원개발이라고 전력, 설비, 자원의 안보 이게 이제 중국하고의 큰 하나의 전략적 시나리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 왜 이란을 전쟁을 저렇게 하고 전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곧 끝나 계속 이러는 게 이제는 뭔가 X 전략을 쓸 때 그 다음 수순을 여기 패권, 자원 패권 갖고 갈 텐데 그게 저는 시진핑 일단 만나고 그 사이에 푸틴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명분 없고 네. 그러면서 캐비닛이 딱 진영에 들어오고 이게 다 5월 달로 기합이 됩니다. 그 사이에 4월 달 정도에 다 교통전이 끝날 것 같고 그래서 대충 그래서 다음 주도주는 이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한번 계속 한 달마다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이란을 공격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리가 빠르게 될 것이고 5월 달 이후로는 또 11월까지는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뭔가 다시 한번 도약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꼭 작년 4월 달 관세 갖고 박살내갖고 나스닥 그냥 죽사발 만들어 놓고 급등시킨 그 시나리오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그림이 그려져요. 나스닥을 박살내갖고 그 싼 것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유동성장의 급등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이란 전쟁 이런 것들 갖고 유가 그래서 그 중국의 우회 전략을 다 해서 전쟁 갖고 다 이제 베네수엘라 치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에 봉쇄시키고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에 민감해요. 저기만 막히면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거에 우회로가 북극 항로 이 개념의 그린란드 거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네들 돈 쓰는 게 아니에요. 또 참 대단한 아이디어 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끌어가? 포스코 그룹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 포스코 ETF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저기 우크라이나나 또 물류에 연결돼 있고 네. 곡물에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포스코 홀딩스를 계속 눌렀거든요. 그래서 5월달 되면 이게 이제 또 시소가 되나 보면서 저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 같아요. 빅피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자기 안 찍으면 못 견디게끔 환호하게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지금 죽이는 그림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죽이는 것들이 의도적으로 뭔가 설계가 들어간 게 저는 이번에 이란 전쟁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라면서 뭔가 돈이 모이고 다 들은 게 전략 핵심 광물에 대한 또 물류에 대한 이런 인식의 대전환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꽃을 피려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싱크탱크들의 다음 수순이 저는 그린란드, 알래스카 같아요. 앞으로 시진핑 만나고 나서 벌써 그 화두들이 막 나올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우리는 그 3월 말에 그림을, 있어요. 예, 네. 그 그림을 한번 보죠. 미중 정상회담까지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상대 속도 전략을 강조해 주시는데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네. 상대 속도 전략은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죠.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이 어디 있나? 대표님 이거 찾으시는 동안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바이오주가 요새 안 간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질문도 하시네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잠시 뒤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하고 네. 요 그림을 상대 속도 전략과 관련한 그림을 찾고 계시네요. 안 갖고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고. 네네. 그러면 바이오주와 함께 또 가상화폐 이쪽이 사실 전쟁이 터졌는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볼까요? 아니 거기도 저는 그 트럼프 패밀리 작업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엮여 있는 건가요? 예, 서클 더블 났고 이제 비트마인을 더블 만드나 보려고 그러고 네. 이게 다 그 스트레치즈가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나 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를 작업하나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 가상화폐는 걱정을 안 해요. 네. 근데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바이오 쪽이에요. 바이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데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액티브 펀드에 편입된 종목 구성을 쫙 한번 보세요. 기대하기로는 코스닥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또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좀 우량한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잘 안 보여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게 네. 그 바이오를 핸들링하는 패권들이 지금 현재의 그거를 만든 실권에 반대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정답이 아닐까. 여기도 패싸움이 심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룬이 들어갔어요. 비너 들어갔어요. 아니요. 예? 그다음에 또 그 관련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차바이오텍이나 이엔센이나 지셀 들어갔습니까? 반대 세력들. 자, 그거를 금융의 이제 전라도 학파라고 그러는데, 네. 예,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중심의 권력과 M&A, 그러니까 그 권력이 들어가서 종목 선쟁이 글로 들어간 것 같고 거기에 바이오가 이탈된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의 뭔가 바이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변하는 건가요? 아니요, 변화 없어요. 계속 싸우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영원히 권력 갖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영원히 권력 못 가져요. 그리고 또 바이오 섹터는 네. 저는 이쪽의 새로운 액티브보다 저는 해외 쪽의 에너지가 더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셀트리온이 언제 움직이나?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언제 움직이나? 요것만 딱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건 하지 마세요. 적자 연속의 기술 특례로 연속 매출은 안 나오고 적자 빨간 것들은 3월에서 5월 달은 하지 마세요. 임상 얼마에 성공했다 기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만 피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이오 쪽은 그래서 선별을 좀 시키고 그래서 지금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번에 70만 원대 제가 50만 원 오면 하자 그랬잖아요. 50만 원 왔잖아요. 이제 100만 원 가나 보자고요. 그거는 우리 그 액티브 거기에 상관없이 다른 에너지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바이오 쪽은 약간 게임하고 비슷하게 파가 갈렸다. 그래서 옛날 보면 서로 적이다. 네. 노론소론이다. 그런데 저는 요것도 시소로 움직일 테니까 당장 지금 영향력에서는 뒤처지지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엔세 차바이텍 갖고 보면 딱 답 나와요. 23,000원에 뚫고 패서 18,000원까지 빼잖아요. 그냥 박스예요. 지시세 이엔세 이게 첨자 이것도 연결되는데 박스 주다가 얘가 치고 나갈 타이밍에 그때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될 거다. 그게 저는
2달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을 조언을 듣고 좀 마치고 싶은데 지금 유가 환율은 상승 중이고 미국 선물 하락 중이고 국내 야간 선물도 하락이다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려의 글들을 올려주고 계신데 대표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그래서 네. 825 깨면 현 가타에서 야간 리스크 관리 좀 하세요. 네. 그리고 800 깨면 다시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SK 파신문은 또 옛날같이 15% 에너지는 안 나요. 한 7에서 10% 나오면 다음 배팅 그 타이밍을 오히려 이번에 한 300 정도 부러지면 또 기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잘 보세요. 그동안 삼성전자 매도 3월물 선물 매수가 청산할 때는 매도가 매수되면서 3월물 전매도 돼갖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청산되면 3월물 매도가 27조가 돼 있어요. 그게 네이키드 매도뿐만 아니라 선물 합성돼 갖고 선물 매수한 거를 삼성전자 땡기면서 수익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럼 청산하면 올라가요. 근데 롤오버 시키는 거야. 3월물을 롤오버 시키고 삼성전자 계속 때려요. 그러면 뭔가 유가가 급등했든지 뭔가 끌게나. 근데 이게 추세는 아니에요. 네. 이미 27조나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큰 에너지는 매도 에너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옛날에는 그 급락에 그걸 예고해 드렸지만 이제 그런 큰 750까지 공격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옆으로 좀 수렴하는 거에서 작은 박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6,300이 5,100개 1,300이라면 그거의 반 뭐 300, 500짜리 변동은 수없이 나오지만 이게 이제 뭔가 힘을 그 타이밍을 잡아주는데 기준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거 남들 쳐다보지 않는 종목 머니게임장 나왔으니까 그거를 오늘 화두 나온 거를 잘 선택해서 수익률 게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